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4개 분야 협정도 체결했는데 사우디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특별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태운 차량이 사우디 왕실 기마 근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왕궁으로 들어섭니다. 화려한 의장대 사열이 이어지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시 주석은 밝게 이야기를 나누며 이동합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1대1로와 사우디의 비전 2030이 조화를 이루어 양국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우디 국영통신이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그린 수소와 정보통신, 교통 등 34개 분야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영통신은 이에 앞서 1,100억 리알, 우리 돈으로 약 3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사우디는 어제 시 주석을 태운 전용기가 사우디 영공에 나타나자 전투기로 호위하는 등 특별한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사우디 언론 기고를 통해 아랍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한 시 주석은 오늘은 처음으로 열리는 중국 아랍 정상회의와 중국 걸프 협력회의 컨퍼런스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당시와 비교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요즘 미국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 미터 옆에 이런 스티커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보이시죠? I did that. 그거 내가 한 거야. 자, 이 기름값을 치솟게 한 장본인이 바이든이라는 일종의 비아냥입니다. 다급해진 바이든 대통령 급기야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시키겠다던 사우디로 직접 날아가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자,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주먹 인사하는 거. 근데 주먹이 뭡니까? 이 바이든이 좀 화끈한 협조 얻어내려면 그렇죠. 좀 제대로 악수하고 뭐 포옹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저 주먹 인사를 바이든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둘 사이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빈살만 왕세자하고요. 실질적으로 빈살만 왕세자의 아버지인 국왕하고는 악수를 했어요. 근데 왜 주먹 인사를 했느냐? 이게 이 둘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구기고 사우디까지 갔죠. 물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게 생겼어요.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려면 유가를 잡아야 되니까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우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해서 차마 악수는 못하겠다 해서 주먹 인사를 한 게 마지막 자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그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닐 것 같은데요. 내가 중동 가서 네. 봐라. 내가 확실하게 석유 증산 약속 받았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주유소에서 느끼는 고통은 이제 없어질 거다. 네. 이렇게 외치고 다녀도 지금 중간 선거 건질까 말까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왜 사우디를 가냐? 이게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냐? 이게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많았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든이 목표로 했던 그 석유 증산 이 합의는 네. 이끌어냈습니까? 뭐 미국은 증산 합의가 있었다 그러고 그렇죠. 사우디 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 없었다, 뭐 논의도 안 했다. 네. 좀 헷갈려서요. 보도들을 보면 빈손으로 왔다는 의견들이 많죠. 근데 글쎄요, 일단 논의는 했을 텐데 합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어느 수준의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합의가 됐더라도 사우디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얼만큼 증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네. 지금 이 석유의 생산량은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무리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의 대장이더라도 지금 발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됐다면 그거는 다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 8월 3일 날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 외에 뭔가 이면적인 합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사실 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도 말을 하니까요. 네네. 만약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 외교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뭔가 사우디에게 줬을 거란 말이죠. 네네.
어떤 당근을 좀 제시를 했을까요? 그렇죠. 미국이 얼만큼 줬는지를 보면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증산을 약속받았겠죠. 네. 지금 보시면 공동성명이 첫 번째가 에너지 시장 안정인데 당연히 증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를 보면 이란 핵무기 추구를 저지한다. 이게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인 수니파, 이란이 중심인 시아파가 있잖아요. 원래 미국은 전통적인 사우디아라비아 편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란하고 핵 합의 복원 시도를 했었죠. 그 사이가 안 좋아졌던 계기는 그 뭐, 반체제 언론인 예, 암살 맞습니다. 사건. 언론인 네. 살해 사건 이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만남을 통해서 그 맹방 관계를 복원하는 거죠. 네. 확실히 우린 너네 편이다. 그래서 이제 이란 핵 합의는 좀 한물 건너갔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통해서 이 국제 정세, 그러니까 중동 지역 정세를 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확실히 바뀐 거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사우디 편으로 돌아온 거죠. 네. 그걸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기술이라는 선물을 주고 온 것 같습니다. 네. 한 18개 분야의 협약과 양해각서를 맺었는데요. 뭐 우주, 항공, 방산, 보건, 뭐 투자 이런 분야에 있어서 네. 결국 사우디도 언젠가는 탈석유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첨단 기술을 네. 미국이 선물로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앞으로 증산 여부는 결국 오펙 플러스 회의 8월 네. 3일 거기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결정된다는 건 더 시나리오가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러시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러시아 합의 없이 미국과의 합의는 의미 없어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 이게 네네. 오히려 바이든을 더 한 방 먹인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하기 전에 오펙 국가들이 먼저 회의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오펙의 대장은 당연히 사우디고요. 사우디가 증산을 하자고 하면 네. 아랍에미리트나 그런 순위파 국가들은 증산에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거를 최종 합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미국과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8월 3일 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로 고통받고 특히 이제 기름값이 좀 떨어져야 인플레가 잡힌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슈에 관심을 갖는 건데 그렇다면 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여부가 좀 어떻게 결정이 잘 될 걸로 보세요? 증산할 걸로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주고 간 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증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가 있었더라도 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전에 유가가 미리 빠지면 굳이 증산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네. 분명히 8월 3일 날 발표는 있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수주 안에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딱 3주 남았거든요. 다 그걸 염두에 둔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사우디가 정말 추가 증산할 여력이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 여력이 됩니까 지금 사우디가? 지금 사우디가 일간 한 1,05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하루 생산이요? 네, 그리고 지금 최대치를 1,200만 배럴로 보고 있고 빈살만 왕세자는 1,300만 배럴까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1,200만 배럴은 바로 지금 수도꼭지를 틀면 틀 수 있는 거고 1,300만 배럴은 지금 추가적인 투자를 네.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 되는데 이제 정해진 수준이긴 한데 우리는 그 일정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느냐 이게 맞습니다. 관건이잖아요. 이미 증산 스케줄은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거를 지금 수도꼭지가 12개가 있는데 10개는 틀었어요. 2개를 천천히 틀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틀어버리자. 그게 이제 추가 증산 계획인 거고 그렇게 되면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오펙 플러스 이후에는 유가 좀 하락할 걸로 보시나요? 지금 100불 아래로 좀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6월 달에 120불까지 봤었는데요. 지금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근데 그 여러 지금 분석가분들은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분석가분들은 지금 공급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지금의 고유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수요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수요 파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수요 둔화를 넘어서 수요 파괴입니다. 수요 둔화는 여러분들이 자 주유소에 갔는데 너무 기름값이 비싸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운전해서 출근해야지 수요 둔화고요. 이제 나 운전하지 말아야겠다. 여행 가지 말아야겠다가 수요 파괴인데 이미 그런 현상이 미국의 휘발유 재고 수요 둔화가 파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지금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수요가 점점 둔화되면서 유가는 더 하락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하락 안정되더라도 그거는 바이든이 뭔가 석유 증산 약속을 가져왔기 때문에만이라고만 볼 수 없고 그렇죠. 경기 침체에 따른 그런 어떤 소비 둔화가 유가를 끌어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양쪽을 같이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기보다는 일단 비싸면 안 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수요 둔화, 수요 파괴고요. 거기다가 사우디가 증산만 해준다면 네. 더
유가를 하락 안정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 유가만 하향 안정되면 이제 좀 에너지 걱정 이제 안 해도 됩니까? 뭐 올 겨울에 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 이거 뭐 천연가스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건가요? 천연가스는 조금 결이 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석유를 보면요, 러시아산 석유를 다른 나라들이 안 사줘도 중국과 인도가 다 사주고 있습니다. 조금 싼 가격에. 네. 이게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갤 수 있는 거죠. 근데 천연가스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를 잠그면 유럽은 대재앙이 옵니다. 올겨울에. 네. 그래서 에너지 대재앙이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는 유가랑 다르게 수송하는 방식이 두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보통 러시아에서 유럽으로는 파이프로 보내는데 우리는 이제 액화시킨 LNG라는 걸 받아오거든요. 배로 보내는 거? 네, 그 두 개가 전혀 인프라가 달라서 아.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네. 게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걸 굳이 막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원유하고 천연가스는 좀 결이 다르니까 다르게 봐야 된다는 네네. 얘기. 복잡 다단한 그 외교전이 이 국제 인플레이션 또 원유가를 통해서 벌어지는 한 장면을 오늘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ETY 장희성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이 치솟는 기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그동안 인권 문제로 냉랭한 관계를 이어왔던 빈살만 왕세자와 직접 만나 주먹 인사를 나누며 공동 성명도 내놨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메드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주먹을 부딪히며 인사했습니다.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암살의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가 지목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사우디를 전격 방문한 겁니다.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가 석유 증산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The Saudis share that urgency, and based on our discussions today, I expect we'll see further steps in the coming weeks. 백악관은 회담 후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달과 다음 달 예정된 추가 증산 물량의 50%를 더 늘리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산 물량과 시기는 사우디가 이끄는 석유 수출기구 오펙 국가들과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We have concluded a number of key agreements related to energy, clean technology, advanced manufacturing, healthcare, and tourism.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름값이 치솟으며 물가에 비상이 걸린 바이든 정부로선 일단 석유 증산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인 암살이라는 반인권 범죄에 미국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President Biden, is Saudi Arabia still pariah? With respect to the murder of Khashoggi, I raised it at the top of the meeting. 민주주의와 인권, 미국이 그간 전면에 내세웠던 가치 외교가 무너졌다는 비판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모임인 걸프협력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역시 석유 증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돕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부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 사진이 사우디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미사일 개발에 사우디가 필요한 민감한 기술들이 중국으로부터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안 되자 사우디가 중국으로 눈을 돌린 것인데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군비 경쟁이 고삐 풀린 채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We're seeing all of this really fancy military technology showing up in the region, and we don't have in place any of the kind of, institutions or security norms that you'd like to see to prevent it from getting used.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사우디의 자체 미사일 개발로 이란이 핵 협상에 소극적으로 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인데 문제는 뚜렷한 해법도 없는 상황입니다.